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49회에 대한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평은 쉬웠다. 네, 기본이 계속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47, 48, 49회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기본하는 친구들은 좀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퀴즈를 푸는 마음으로 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여전히 심화건, 기본이건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 조금만 신경 쓰면 기본에서의 4, 5, 6등급 맞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문제를 풀면서죠. 또 하나 문제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늘 여러분 알다시피 구석기냐, 신석기냐, 아니면 청동기냐, 철기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우물은 돌을 깨트려 만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깨트렸다. 돌을 깨트렸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 시대 사람들이 처음 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미 갈았다가 아니라 깨트렸다 하니까 뗀석기라는 것 표현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사냥을 하거나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이 주먹도끼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또 이렇게 깜찍하게 찌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먹도끼, 뗀석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석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옳은 것 1번 철제 당연히 틀리겠고요. 2번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헷갈리면 안 되죠. 이것은 신석기, 특히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있고 정착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선생님, 이 막집이 말 그대로 막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막집, 요즘으로 치면 캠핑 같다. 그런데 정답은 3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굴이나 캠핑은요, 막집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캠핑의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생존을 위해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계속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막 지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막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거푸집을 사용하여 청동기를 시작했다.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자, 1단계 청동기 문화고요. 2단계 평양성을 도읍으로 했고요. 3단계 범금팔조, 이게 바로 고조선의 팔조법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단계가 사실상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무제, 중국의 한나라. 여러분들 왜 한자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 한, 중에 한나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여러분들 장기판의 그 한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고조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호암사에는 정사함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의논할 때 뽑을 만한 사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어갖고 이 딱 이제 봉에서 딱 닫아서 바위에 두었다가 얼마에 열어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사함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제에 대한 얘기고요. 자, 문제를 풀 때 고구려하면 제가회의, 백제, 정삼회의, 신라, 화백회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뭐래요? 옳은 걸 골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번 22담로를 두었다. 이거 맞죠? 네, 왜 맞냐면 백제의 무령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백제 무령왕.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공주시기죠. 웅진시기였을 때 웅진에 원래 토착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쟤들 한성에서 내려왔는데 뭐래? 이러니까 안 되겠다. 왕족을 파견해서 그래서 왕권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22담로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국학을 설립한 건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학은 최고 교육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구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국천왕 때 일인데 고구려고요. 4번 골품제도 마찬가지로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혈연적 신분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저희 무덤은 남진정책, 그러니까 남쪽으로 진출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강 유역이니까 어떤 나라가 위에 있는데 한강으로 왔으니까 고구려겠죠. 자, 계로왕과 도림 스님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고구려 장수왕이에요. 장수왕이 저 한성백제를 무너뜨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백제가 막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비를 느슨해 하도록 일부러 도림 스님을 사실상 첩자예요. 보내서 계로왕이 바둑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도림이 계속해서 계로왕이랑 바둑만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서를 돌보지 않겠죠. 정치에 소홀해졌으니까 장수왕은 이때다 싶어갖고 쫙 내려와서 한성백제를 무너뜨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장수왕에 대한 얘기고요.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죠.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태학은 고구려의 최고 교육기관인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거는 고구려 소수림왕이에요. 소수림왕.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우산국, 바로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별도의 우산국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정벌한 것은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틀렸고요. 3번 외에 칠지도를 하사한 것은 백제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광개토 대왕릉비를 건립하였다. 바로 아들이었던 장수왕이니까 가능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찬란한 철의 왕국, 특히 오래 있었던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전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김해가 있죠. 그 다음 고령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금관가야, 대가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한번 비틀어놨습니다. 1번 금관. 선생님 금관은 신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신라 금관하고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가야의 금관이 맞아요. 신라 하면 날출자 모양 혹은 뭐 매산자 모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야의 금관이 맞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2번에 보면 금농대학로, 이건 어디 거예요? 백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말머리 가리개, 이렇게 또 철로 만들었고요. 기마인물령 뿔잔이라고 해서 이거 국보인데요. 이렇게 뿔이 2개로 나오면 이게 이제 가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48일 때 가야에 여러분들 이렇게 철갑 판 붙이던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갑옷인데. 자, 이번에는 가야의 문화유산 중에서 아닌 걸 고르는 걸로 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야는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6번 볼까요? 가야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고현무 나왔고요. 고구려 부흥군이라고 아예 힌트를 너무 잘 줬어요. 그러면 고현무, 그 다음 건모잠, 안승,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로?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현무, 안승 나왔는데 누구만 빠졌다고요? 그렇죠. 건모잠만 빠졌다. 정답은 2번. 자, 1번에 개백하면 백제, 황산벌 전투 기억나고요. 3번 김유신, 신라고요. 흑치상지는 백제에서 자, 부흥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흑치상지. 자, 그럼 여러분들 고구려 부흥운동과 그 다음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은 흑치상지 외에도 여러분들 복신도 있고요. 도침도 있고요. 도침, 미음이고요. 왕자풍도 있어요. 부여풍, 풍왕자. 의자왕의 아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백제 부흥운동으로 고구려 부흥운동과는 다르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7번 갈까요? 7번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은 백제 무왕이 창건한 미륵사 터에 남아있는 탑이니까 미륵사 탑이겠죠. 근데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탑은 그래서 이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이게 쌍탑이에요. 쌍탑. 그래서 동과 서로 나눠졌던 것인데 최근에 2가지를 모두 다 복원했어요. 하나 복원했고 나머지 하나도 최근에 복원이 됐는데, 자, 1번에 보시면 목탑 양식을 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래요. 마치 목탑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목탑 양식인데 석탑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란 거예요. 목탑처럼 보이는 석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렸는데요. 벽돌은요 중국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돌의 나라이기 때문에 돌을 깎으면 되는데 중국은 모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진흙과 모래를 이겨서
막 이렇게 모양을 다듬은 다음에 구운 거예요. 가마에다 구우면 벽돌이 생기겠죠.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스타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신라의 분황사, 원효가 있었다고 하는 분황사에 벽돌을 한자로 전이라고 써요. 그래서 벽돌전, 분황사 전인데 벽돌을 모방했다 해서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신라 거고요. 3번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다.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고려 후기에 있었던 경천사 10층 석탑 있죠. 혹은 경천사지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 복도에 있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내부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런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미륵사지 석탑 최근에 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한국사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여러분들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또 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8번 되게 쉽죠? 자, 완도 청해진 그러면 바로 장보고죠. 장보고. 그럼 장보고 그래서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장악했다. 장보고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효 바로 원효 대사 승려고요. 원효의 아들이 바로 설총이고요. 4번 최치원하면 진성여왕 때에 개혁안 10여조를 올렸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정답은 장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9번으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9번이 바로 어려운 문제 3점짜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밑줄 그은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국예가 나왔습니다. 국예하면 여러분들 후고구려예요. 그렇죠? 신라 왕족 출신이고요. 후고구려 수도는 여러분들 송악. 오늘날의 개성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대요. 철원이 이제 수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나라 이름도 마진이라고 바꿨어요. 도성터는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남북협력으로 철원 도성터 발굴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1번 독서 상품가 어렵네요. 이거는 통일신라 8세기 원성왕 때 과거 시험은 아니고요. 유교경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관료로 뽑자. 기존에 골품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혈연 중심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했던 게 독서 상품가고요. 자, 2번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고려시대의 성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치기구로 광평성을 두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정답이 3번이에요. 후고구려의 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 이게 바로 광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어려워요. 4번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러면 고구려 연개소문이던가 아니면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고요. 국예는 처음에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 그러다가 수도를 철원으로 바꾸면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꿨고요. 마지막 나라 이름은 태봉이었습니다. 태봉의 수도도 마찬가지로 철원이었어요. 마진, 태봉, 철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까요?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온돌인데요. 러시아 땅에서 발견됐습니다. 콕샤로프카. 너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에 있었던 우리나라 뭐가 있죠? 알죠? 발해죠, 발해. 그리고요. 중국의 헤이롱장, 흑룡강이라고 합니다. 흑룡강에 있는 성에 침이라고 하는데 침이라는 건 기와집이 있으면요. 용마루라고 해요. 맨 끝에 위에 이게 장식하는 기와예요. 그러니까 장식 기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래 발해가 맞겠구나. 발해는요. 나중에 오늘날 러시아 땅 연해주까지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여기 나오다시피 뭐 콕샤로프카 다 발해 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성기 때 당나라로부터 바다 건너 동쪽에 정말 융성한 국가구나라고 그 정도로 높게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발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상수리 제도 신라 거고요. 자, 2번 혹시 몰라서 이 상수리 제도는 지방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어요.
2번 전국에 구주 오서경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신라죠.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신라, 통일된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제가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제가회의, 정상회의, 화백회의 아까 기억하라고 했었죠. 이건 고구려고요. 4번 인한 대응.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인대건이라고 하죠. 인한, 무왕, 그 다음 대흥, 문왕, 그 다음에 인대건, 그래서 건흥 이러면 선왕이 된다. 근데 지금 인한과 대흥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발해의 연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무왕의 연호고요. 문왕의 연호, 대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라는 건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건데 발해에서도 독자적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도별 특정한 호칭을 바로 인한 1년, 인한 2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것을 연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발해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11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3점짜리죠. 자,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무엇을 폐지했대요? 자, 관료전 지급해라. 뭘 폐지했대요? 자, 그 다음 오늘은 왕조의 기틀을 다진 두 분의 왕을 모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봤더니까 지금 신문왕이니까 그러면 노급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진골귀족이면 당연히 가진 거라고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걸 없애버린 거죠. 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억울하게 노비된 자를 안검 찾아서 해방시켜줬다, 풀어줬다는 얘기고요. 쌍기라고 해서 중국인 후주라는 나라에서 왔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노급과 과거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방은 최우가 인사권을 차지했던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전시과라는 것은 고려의 토지제도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고요. 3번의 소격서는 조선시대 때 도교, 신선사상과 관련했던 도교에서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담당했던 관청이 소격서예요. 직전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현직 관료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준 걸 말하는 것이고요. 금난전권은 조선시대 때 시전상인들에게 준 거예요. 시전상인들이 자신들의 가게, 즉 점포에서만 물건 팔 수 있고요. 난전하면 어디서 물건 팔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럴 수 있었던 권리를 줬던 게 금난전권이고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양반도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내라는 거죠. 왜 양반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 양반도 군포 내라 라는 것이 호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어려웠어요. 자, 12번. 오, 래퍼 나왔습니다. 야, 들어봐. 자, 그런데 거란의 침을 막아냈어요. 그러면 떠오른 사람은 두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서희 아니면 강감찬 이렇게 있겠는데, 자, 외교니까 그래요. 말로써 소선영과의談판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서희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옛 땅이 거란의 땅이라고 노 고구려는 고구려의 후계자. 이거 바로 서희가 얘기했던 것이죠. 거란을 외면하고 송나라만 사귄다고 아니다. 여진이 있으니 못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거란 너희가 물리치고 우리한테 주면 너희 거란과 우리 고려가 바로 만나겠네? 그 땅을 줘. 그래서 거란에서 압록강 동쪽에 육주를 준 것이죠. 자, 그럼 서희에 대한 얘기로 옳은 것. 강동 육주 어디 있나요? 그렇죠.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 그러면 둘 모두 세종대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고려시대 때 별무반, 윤관의 별무반이 바로 여진정을 몰아내고 나서 축조했었죠. 4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고려 공민왕, 반원자주 정책에 뛰어난 왕, 공민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가를 봤더니까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당신이 원수가 돼서 토벌해라. 바로 개경파 김부식에 대한 얘기죠. 김부식은 책을 썼어. 역사서 삼국사기. 좀 쉬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금국. 여진족이 힘을 엄청 키워서 중국의 상당한 땅을 차지했던 금나라를 세웠어요. 금나라 정벌하자. 묘청이죠. 3번 화양무기를 개발했다. 고려 후기에 최무선
화통도감 진포대첩의 최무선이고요. 4번 고려의 성리학을 소개했다 그러면 안향, 원나라에 가서 배우고 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삼국사기의 김부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밑줄근 이식인데요. 원하지 않지만 원나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원간섭기. 그렇죠. 그래서 충자 왕들이 있었던 시기죠. 뭐 충렬왕, 충선왕 이 시기이고요. 몽골식 변발, 그 다음에 반립이 유행했고요. 또한 소주는 몽골의 술이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제조하는 방법도 전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소주꿀. 이렇게 해서 소주는 원래 쌀을 증류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쌀을 발효시켜서 마시는 막걸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소주가 몽골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반립이라고 해서 여기 모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조년이라는 분이세요. 이 이조년의 그 초상인데 충렬왕 때 신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자왕, 원간섭기 1번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 그래서 원래 행성이란 건 원나라 쪽에서 설치하는 관청이에요.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일본 원정을 가죠. 그런데 두 차례 태풍이 불어왔고 결국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여몽 연합군이 이제 원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동행성 설치가 되었어요. 맞아요. 2번 권문세족이 권문세족은 친원파 세력이에요. 높은 관직을 독점하였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기철일파가 있죠. 3번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반이 편성된 건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그래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결혼도감을 통해 여성들이 공료로 원나라의 공료로 보내줬다. 참으로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공료공출이라고. 정답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그린 것은 했는데요. 자, 충주성 전투가 나왔고요. 노비문서를 불태웠다. 그리고 결정적 힌트. 이미 처인성 전투에서도 몽골의 장수를 사살했던 김윤우가 충주성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몽골이 쳐들었을 때니까 몽골이 쳐들었는데 언제 쳐들었냐면 무신정변기, 최시정권기, 최우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갈까요? 가국가의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자, 이것은 가을리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긍이 남긴 특히 서긍은 이 나라의 청자를 높게 평가를 했었던 또 기록을 남겼는데요. 병란정에서 여독을 푼 후 개경으로 왔으니까요. 개성이 아니라 바로 수도 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려죠. 자, 또 송나라 고려하고 이 친교 관계를 맺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자, 이거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후기. 2번 보부상이 보찜 장수 손에다가 보찜을 들고 그다음에 짐질 부자예요. 그래서 보찜과 등짐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보부상. 근데 전국의 장신을 연결했다. 조선 후기. 자, 3번 담배,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특히 아메리카에서 왔던 담배가 있죠. 담배, 감자, 옥수수, 고구마. 특히 저기 감자하고 옥수수가 오게 되는데 조선 후기고요. 4번 활구라고도 불린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거 고려 숙종 때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기 때문에 17번으로 갈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고려 나왔어요. 고려는 나전칠기, 나전함이라는 건데요. 나전칠기는 여러분들 오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목공이에요. 목공으로 해서 이렇게 합이라든가 요거 이제 보통 화장품 합으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귀금속을 넣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개를 막 빻아요. 그래서 이제 붙이는 장식을 붙이는 걸 그걸 나전칠기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전통 가구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고려에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고요. 자,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탑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이 있고요. 그럼 고려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이불병좌상이라고 하면요. 두 부처가 나란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바래요. 기출에도 참 많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이라고 해서요. 마해라는 말은 여기 절벽을 말해요. 절벽에 지금 이렇게 불상, 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두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려의 특히 이 석불들, 불상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으로 만들어져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논산 관촉사, 속초 미륵 보살 입상 같은 것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인체 비례도 맞지 않고.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안동, 이촌동 마해열의 입상도 많이 나와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석굴암 본尊불상은 통일신라죠. 4번의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 바로 이렇게 웃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백제미소라고 알려진 백제의 마찬가지 마해니까 뭐예요? 절벽에다 이렇게 새겼죠. 그렇죠? 그래서 백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갈까요? 밑줄근 역법서인데요. 역법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하면 달력이고요. 좀 더 하게 되면 역법이라는 것은 천체를 관측한, 그래서 천체 관측의 나름대로 어떤 운행의 법칙과 주기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역법서예요. 자, 그래야지만 제대로 날씨도 관측하고요. 농사에서 필요한 일련의 여러 가지 주기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자, 서운관이라는 곳이 바로 천문 관측하는 곳이에요. 일식을 예보했는데 어찌 일각의 시간차가 나는 것인가? 왜 이래? 왜 안 맞아? 라고 했더니 중국의 역법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는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관측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베이징에서 관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대로 해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칠정산을 만들어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잖아요. 칠정산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바로 화, 수, 목, 금, 토까지의 운행의 주기를 우리 서울에서 관측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칠정산이거든요. 근데 칠정산이 책이 2개예요. 내편과 외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칠정산 내편도 있고 외편도 있어요. 그래서 칠정산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의 금양잡록은 금양이라는 땅에서 농사짓는 그러니까 전원생활, 귀농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금양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걸 기록하는 것이고요. 금양은 광명과 시흥, 그 서울 금천 요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해요.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인데 이거는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책이 농사직설이고요. 삼강행실도는 유교의 행실에 대해서 유교적으로 올바른 행실, 행동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삼강을 지켜라. 이건 뭐냐면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바쳐라. 충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그 다음에 부모간에, 이겁니다. 미안합니다. 부자간에, 부모래. 부자간에. 그래서 충신 부부, 부자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고 부부간에도 예법을 따르고 부자간에도 예법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고 19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만월어부는 조선시대 주요 사건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니까 일모듬이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눴네요. 훈구파는 특히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는데도 특히 여러분들 그 세조,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의 공신들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기득권 세력이 되죠. 대지주에다가 공신으로서. 사림은 원래 조선 왕조의 개창에 참여하지 않았던 말 그대로 숲속에서 공부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15세기 말 성종 때부터 이 사람들이 조금씩 정계 진출하고 아주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주장했었죠. 결국 싸워요. 그게 조의제문 사초에 넣었다니라고 해서 이게 무오사화죠. 사화가 터져요. 살인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의제문, 여기 의제가 중국 초나라의 어린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단종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살인파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써왔고 세조를 애둘러 비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실록을 편찬하는 바로 사관으로 있었는데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록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연산군 때요. 그래서 김종직이 증조 할아버지 세조를 능멸하다니 라고 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오사화에 대한 얘기다 라고.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경신왕국은 좀 어렵죠. 숙종 때고요. 당시에는 서인하고 남인이 있었는데 남인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남인이 몰락하게 되는 것, 그게 경신왕국이에요. 숙종 때 남인 몰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3번의 인조반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조반정은 서인이 인조를 중심으로 해서 북인 정권, 광해군을 몰아낸 거예요. 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은 여러분들 188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당시에 구식군인들이 조선 정부에서 신식군인만 챙겨줘요. 별기군이라든가.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불만이 있었고 민씨 세력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거기에 빈민층까지 결합해서 봉기가 일어나요. 그게 근현대사에 나오는 이모군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0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조선 최고 교육기관 하면 성균관이죠. 그래서 선발 인원은 200명이고 지원 자격,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문과는 몇 번 통과해야 돼요. 먼저 속과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생원, 진사라고 해서 이제 명예직 비슷한 걸 주고 그렇게 굉장히 낮은 벼슬이지만 어쨌든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과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등을 가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선 통과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대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향교는 지방의 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유경공원은 이것은 근현대사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산학사고 근대적 원산학사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거는 그 공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은 학교가 유경공원이에요. 1886년에 지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는 원산학사라고요. 그 다음에 지었고 공립학교, 관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부학당은 성균관 가기 전에 이거 한양에 있었던 한양의 중등교육기관이에요. 오늘날 치면 중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성균관이 대학교면 여기는 중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서울, 한양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성균관이었고요. 자, 21번 가해 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징비록을 썼어요. 그러면 서희 유성룡이죠, 뭐.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순신을 청구했다. 힌트가 또 나오고요.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포수사수 살수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그래서 서해 유성룡에 대한 얘기다. 간단하게 나오죠. 자, 오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1번의 박지원은 여러분들 열알기죠, 열알기. 북학파. 자, 열알기고 임경업 하면 여러분들 장군이에요. 조선육이 뛰어난 장군이고 이 청나라에 맞서 싸웠던 장군이에요. 자,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 그럼 여러분들 조선육이 대표적인 실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서해 유성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조 때의 신하이자 정치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볼까요? 밑줄근 이왕의 제위기관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옳은 것은 했는데요. 백두산 정계비가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던 경신왕국에 해당되는 왕인데요. 보통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도 숙종 때고요. 대동법이 완성된 것도 숙종이고요. 상평통보, 조선의 화폐 상평통보 쓰인 것도 숙종 때고 굉장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장용령이라고 해서 국왕의 친위 부대에 요거는 정조 때예요. 틀렸고요. 2번 만민공동에서 연설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집회죠. 지금 한능검에서 기본편에서 선지의 근현대사를 조금씩 집어넣고 있어요. 요거는 고종 때예요. 고종. 독립협회입니다. 3번 집현전하면 여러분들 세조가 없애기 전까지는 집현전이 있었죠. 특히 세종대왕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시전에서 상평통보, 상평통보 숙종입니다. 알아두세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효종, 북벌이죠, 북벌. 병자호란 때에 치월, 시자라고 했던 효종, 복림대군이고요. 병자호란 이후 원래 형이었던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량의 볼모로 잡혀갔다 왔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북벌 추진했다.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렇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경복궁을 준 건 다시 지었다 그러면 고종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있죠. 흥선대원군. 3번 중리외교. 점점점 몰락하는 명나라와 신흥국가 후금, 훗날의 청나라 이 사이에서 조선의 안위가 걱정된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 걸치는 중리외교는 광해군입니다. 4번 대전 통편은 법전이에요. 이거는 정조. 영조는 속대전, 정조는 대전 통편, 그다음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금 봉기 이후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봉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많이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백낙신이 있죠. 백낙신. 대표적인 이 탐관 오래입니다. 그래서 유계춘 같은 사람이 이제 일으키게 되거든요. 박규수는 뭐냐면 나중에 정부 쪽에서 파견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라고 파견했던 관료거든요. 자, 그래서 진주 힌트고요. 경남 진주. 그다음 백낙신의 수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다 못한 농민들은 몰락한 양반이었던 유계춘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다. 그래서 이게 임술농민 봉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1번 흑창을 두었다라는 건요. 고려를 세운 왕건이 민생 안정으로 만든 게 이 흑창이에요. 빈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 2번 신의 통공은 정조예요. 시전 상인들만 갖고 있던 금난전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누구나 장사할 수 있도록. 3번의 삼정이정청은 지금 이제 요거랑 관련된 건데 전정, 군정, 환정 이 세 가지를 갖고 탐관오리들이 수탈을 많이 했어요. 전정은 토지세, 근데 더 많이 걷어들이고 군정, 군대 안 가도 될 사람을 굳이 군적에 올려갖고 세금을 많이 뜯어냈고요. 그 다음에 환정이라고 해서 이자를, 고리대를 많이 뜯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규수라는 사람이 임술농민 봉기 당시에 국가에서 파견한 안핵사예요. 안핵사로 이 문제를 이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철종이 그래 지금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수탈할 수 있었던 전정, 군정, 환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을 만들자라고 해요. 그러나 삼정이정청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해요. 결국 이 전정, 군정, 환정에 대한 문제 해결한 건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임술농민 봉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전민변종도감 잘 보세요. 땅전, 땅과 토지와 민, 사람들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는 관청. 이거는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이 신도내기 시켜요. 그래서 곤문세족들이 땅과 백성들을 지네 마음대로 쓴다. 이걸 제대로 돌려놓자라고 했던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5번 볼까요?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조선 후기고요. 진경산수와 겸재정선. 자, 수렵도 고구려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거 무용총에서 나와요. 네, 고분벽화고요. 인왕제색도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나름대로 그린 것이죠. 인왕제색도 그렇죠? 정답은 2번 겸재정선의 작품이고요. 3번 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 안견이라는 화원에 소속되어 있던 전문 화가가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서간수도는 조선 전기 강희안의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와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 총 50문제 중에서 이번 49회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고요. 나머지 26번부터 5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날게요, 여러분.